핫픽스로 돌아오죠. 네, 공부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중국 감산 소식에 국내 철강과 강판 주식들이 움직였습니다. 트렌드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삼성전자가 세계 첫 12나노급 5세대 D램을 양산한다 소식에 강세를 보였죠. 하이닉스도 좋았고요. 롯데관광개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동안의 행보였는데 카지노 개장 이후에 역시 최고 매출을 일으켰다라는 희소식과 함께 오늘 반격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자, 파메리서치 의료기기 코스메틱 업고 고성장하고 있다. 요즘 핫하죠, 의료기기. 자, 자이글 미국 LFP 제조 공장 설립 추진. 글쎄요, 자이글. 뭐 2차 전지에 뛰어든다는 기업들이 뭐 생뚱 많네요. 어쨌든 뭐 자이글 제외하고 오늘 공부를 들어가 보죠. 일단 유창희 본부장이 핫픽스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 역시 감각 있으시네요. 꾸준히 의료기기 쪽 말씀 많이 해주셨고 네. 주가가 꾸준히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나는 파마리서치 의료기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계속해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쪽은 미용 의료 쪽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터, 미용 의료, 자동차 그리고 조선. 그리고는 딱히 어디가 기억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최근에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업체들 실적 발표한 내용 보면 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그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느낌은 있지만 길게 본다라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그 국내 피부 미용 관련돼서 어떤 수요 증가를 톡톡히 보지 않았나. 마스크를 이제 안 쓰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신흥국입니다. 이 회사가 신흥국 쪽에 이제 의료기기 수출이 상당히 잘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매출 2천억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리쥬란 제품의 어떤 코스메틱 제품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번에 수익성을 증가시킨 게 판관비가 상당히 다른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좀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대부분 인바운드든 아웃바운드든 영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판관비를 어떻게 통제하냐에 따라서 영업 이익률이 달라지는데 이번에 판관비를 통제했다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면 좀 높은 수익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CTC 바이오와 파마리서치 간 지분 경쟁 본격화 소식이 들려왔는데 경영권 분쟁이 좀 장기화가 될까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네. 하고 있어요. 뭐 회사 측에서는 뭐 우리가 무리해서 주식을 사진 않겠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은 뭐 당연히 그런 말을 해야 되겠죠. 주가가 너무 급등하게 된다면 경영 그 지분을 매입하는데 너무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것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CTC 바이오 대표가 80억인가요? 최근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분을 추가로 매입을 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참 두 회사 간에 좀 역사가 좀 있죠. 오너 간에 서로 알고 예전에 좀 친분 관계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게 한번 싸움이 붙게 된다라면 결국엔 돈이 누가 더 많이 있느냐인데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그 자본이 현재 실탄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슈들은 주가에는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CTC 바이오도 주가는 조금 더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찌됐든 의료기기와 화장품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파마 리서치인데 어쨌든 또 우리 유창희 본부장은 의료기기 쪽 계속 네. 오고 있잖아요. 계속 그럼 이 관심 있게 시점에서 보고 있죠. 의료기기와 네. 화장품 중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미용 의료 쪽을 봐야겠죠. 그렇다면 원탑은? 원탑은 뭐 솔직히 원택 같은 기업을 계속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최근에 제가 그러니까 의료기기 쪽
이라기보다는 미용 쪽에 좀 특화된 걸로 본다라면 제가 한 4월 초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인터로조 같은 거 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오늘 같은 경우 2.5% 정도 올라오면서 그 매물대를 돌파시켜줬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수익률 재고 차원에서 보신다라면 인터로조 같은 기업도 좋고요. 또 제가 한 1, 2주 전에 언급해서 드렸던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을 좀 벗겨내면서 지금 신고가 패턴을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이 계속 좋다. 인터로조와 휴메딕스 꾸준히 관심을 두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황유현 팀장님의 핫픽스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죠. 아, 역시 롯데관광개발. 사실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실 거예요. 실적 좋다라는 소식은 들려왔지만 중간에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슈를 겪어서 주가가 하락하다가 DG가 나왔는데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개장한 후에 매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하다가 하니까 되게 매력도 확 떨어지는 것 같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느낌입니다. 그 롯데관광개발 거기 드림타워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보셨어요 제주도에? 아니요, 안 가보셨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저 예전에 한번 중국인들 많이 못 들어왔을 때 네. 예, 그때 한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딱 가자마자 좀 느낀 게 뭐냐면 여기는 정말 중국인들 대상으로 지었구나. 중국인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요소들, 그러니까 중국인 감성에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카지노들이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야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마카오 쪽 매출이 굉장히 마카오 카지노가 굉장히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카지노 직전까지는 아니지만 코로나 직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50%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합니다. 이제 마카오는 호텔도 그렇고 네. 뭐 엄청나게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요. 예. 근데 아직도 절반밖에 안 된대요. 네. 예, 근데 지금 결국은 비행기 운항 편수가 증편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증편이 되는 게 이제 5월부터니까 네. 사실 지금 롯데관광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카지노 회사들의 실적들을 보면 1분기까지는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롯데관광개발은 1분기까지도 사실 별로 좋지 않고 2분기 예상도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2분기부터니까 결국은 실적 보고서가 제대로 나오려면 한 8월 달 정도나 돼야 사실 뭔가 실적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결국 그때 좋게 나올 건데 주가는 그 전에 먼저 움직일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적해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던 거는 코로나 직전에 너무 많은 전환사채라던가 자금을 많이 땡겨 쓴 게 좀 있죠. 네, 이제 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이제 이자 비용, 금융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지가 굉장히 좀 큰 변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이어서 좀 질문 드리면 네. 지금 자금난 위기 이런 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코로나 직전에 700억 원을 또 끌어다 썼고 네, 그렇죠. 또 롯데관광개발이 발행을 했죠. 해외 네. 전환사채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계속 부분들이죠. 이슈가 따라 붙는 것 같은데 네. 크게 이게 이제 리파이낸싱 조건들이 이제 조금 1년씩 연장하면서 조금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그거를 과연 하반기에 어떻게 리파이낸싱, 이게 9월이 만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계속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카지노 대비 조금 다른 종목들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조금 부담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언제든지 뭐 관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유상증자라던가 뭔가 좀 자금을 추가 발행에 대한 리스크를 잠재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역시 발행되다 보니까 지금 롯데관광개발을 보면 여전히 역배열에서 헤쳐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들이 잘 해결될까라고 다들 대부분 예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곤 하고 있지만 주가가 먼저 말해줄 거라고 봅니다. 주가가 먼저 치고 올라가면서 21선 위로 올라가면 이 부분은 무리 없이 뭔가 우리보다 더 정보력 있는 자금들이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인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관망 정도 보는 게 좋을 것 관망을 같아요. 하고 네. 그럼 대안으로 한 종목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제일 편한 건 GKL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GKL이 좋다. 네, 롯데관광개발 이슈를 핫픽스로 보고는 있지만 네. 실전에 다룰 수 있는 건 네. GKL 그렇습니다. 정도다. 네. VIP 고객 드랍액 한 20억 정도 하시는 중국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면 네. 100명만 돼도 이거 훌륭하거든요.
중국과의 관광객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핫픽스 알아봤고요. 주전부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